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영업자의 친구 성실한TV 엄윤석입니다. 오늘은 회계와 세무를 좀 같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계속 발생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채권도 계속 들어오면 아주 좋은데 업체에서 거래처에서 채권을 자꾸 늦게 주는 거예요. 보통 매출하고 30일날 주는데 60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90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점점점 불안하죠.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이 매출대금, 앞으로는 외상매출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외상매출금을 제때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 추심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회계와 세무상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이 10월 27일인데 10월 27일에 매출이 1,000만원 발생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는 외상매출금 1,100만원, 대변에는 매출 1,000만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100만원. 이 이후에 돈이 들어왔을 때는 차변에는 보통예금,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돈을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해서 내 이 불안함을 장부에 반영해주는 놀래서 그래 놀래서 그런 회계 처리를 바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체 1,000만원 중에 1%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1,000만원의 1%인 10만원을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줍니다. 차변에는 대손상각비 10만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10만원. 이 대손 상각비는 사업상 필요 경비고요. 이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처럼 회계상으로는 내가 못 받을 것 같은 내 마음을 장부에 반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채권자에게 1%를 못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면 되고 50%는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50%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내 장부니까요. 근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한 50% 500만 원을 주기로 한 거예요.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됩니다. 돈을 받은 500만 원은 보통예금과 외상매출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못 받은 500만 원은 우리가 아까 그 대손 충당금으로 10만 원을 먼저 설정했었죠. 그 10만 원이 차변에 먼저 오고 외상매출금은 500만 원이 대변으로 가고 대차 평균에 의해서 490만 원이 안 맞죠. 차변에 대손상각비 49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충당금이라고 부르는 이런 계정들은요, 미래에 발생할 것 같은 가능성을 회계상으로 먼저 회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세무상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이 대손 충당금은 내 장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법상 이걸 인정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용을 많이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인정 안 해줍니다. No. 세법상으로는 미회수 채권 외상매출금의 1%까지만 대손 충당금을 인정해주고요. 대손금,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했을 때만 인정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요건만 말씀드리면 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지난 동안 돈을 못 받았다. 그 소멸시효 완성 부분을 인정해줘서 대손금 처리하면 인정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내가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뭐 예를 들어 그 거래처 압류를 했다거나 뭐 소송을 제기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 반 지나다가 1년 반이 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과거에 흘러갔던 1년 반은 없어지고 다시 3년을 카운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처가 파산됐거나 강제 집행을 당했거나 거래처 사장님이 사망했거나 실종됐거나 이랬을 때는 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대손상각비 처리를 인정해 줍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채권자인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파산이나 뭐 강제집행 이런 거는 법원에서 판결문 같은 걸 보내줍니다. 채권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사망이랑 실종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거래처가 부도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나면 그 채권을 대손금 처리한 걸 인정해 줍니다. 내가 중소기업일 때만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경제신문 같은 거 보시면 당좌거래 중지업체 명단을 공시를 합니다. 거기에 내 거래처가 들어갔다. 그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나의 대손상각비로 그 경비 처리가 인정이 됩니다. 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대손 요건들이 있는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내가 업체한테
돈을 못 받은 게 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채권 추심에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세무상으로, 세법상으로 비용 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을 제때제때 받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안 넘어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현금이 제대로 안 돌아서 이렇게 좀 문제되는 회사들 좀 많이 봤어요. 이랬을 때 이제 법률적인 절차 들어가기 전에 나와 그 업체 간의 공급계약서 있는지 한번 보시고, 공급계약서도 안 쓰고 공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개인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계약서를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업체와 매출 상환계산서를 끄는 내역 쭉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채권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채무 금액이 일치하는지 그거를 좀 맞춰봐야 돼요. 나는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거래처는 무슨 말이냐 4,900만 원이다 이러면 또 곤란하니까, 돈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사전에 서로가 인지하고 있는 채권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아보셔야 나중에 법률적인 절차를 가더라도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